안녕하십니까. 융복합 예술문화공간 콘텐츠 슬기로운 미술문화생활의 대한공간 아트스페이스 몽상의 몽상지기 김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미술 직군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작가생활 프로그램이고요. 1교시로서 지금은 PR 시대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미술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미지의 홍수 세대에 작가로 살아남기란 힘들 수도 있고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개별 차이를 인정하는 시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개인의 효율적 노출, 즉 PR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가 역시도 자기 PR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작가는 작품에만 매진해야 하는 깊이를 강요했죠.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이지만 소위 90년대 연예계에서는요, 배우와 가수, 모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엔터테이너라고 불렀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창정이라든지 김민종, 그다음에 손지창, 이런 분들이 거의 이 1세대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90년대에 홍콩 그리고 일본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홍콩이라는 그 유덕화, 장구경, 이런 분들이, 주윤발, 이런 분들이 그런 엔터테이너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갖고 있었죠. 그래서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사람들이 연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잘생기고, 그 다음에 노래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모델 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스운 얘기일지 몰라도 한국에서,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런 만능적인 부분들을 한다는 것이 깊이가 없다고 치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대 동시대에는 이 만능 엔터테이너가 그런 게 아닌 연예인들이 별로 없죠. 다 음악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배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모델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개인 방송도 하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화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술계 역시 2000년 이후에 유사한 상황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는 콜라보라는 것 자체도 식상한 시대가 왔어요. 동시대 작가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다각적인 활동 등을 진행 중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작가들이 있나요?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루이비통 예를 들고 싶어요. 루이비통이라는 그 명품 가방에 그 가방을 고수해왔던 그 색깔들이 있었는데요. 그 색깔들이 어느 날 하얀색으로 바뀌고 알록달록한 그 무늬들로 채워진 그런 가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에서는 갑자기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고유의 색깔을 버려버리고 거기다가 명화들을 집어넣고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방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가방이 작가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을 인지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첫 번째 말했던 하얀색, 그 루이비통의 정통적인 색깔을 깬 사람이 무라카미 타카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가방에 명화를 집어넣었던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프 쿤스였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작가는 몰라도요, 이미 많은 생활에서 우리 생활에서 그런 작품들이 스며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2020년대도 우리나라 작가들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제품, 생활 제품에서까지도 이 콜라보들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심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의 매체가 자기 표현의 시대로 진화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술 작가로서 PR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이 포트폴리오형 홈페이지 제작에 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PR이라는 곳의 어원, 조상 이런 걸 한번 따져본다면 예전에는 작가들이라는 사람들이 PR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종이 팜플렛이 거의 전부였죠. 예. 그게 200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처음 가져온 싸이월드에서 저희는 홍보라는 개념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개념으로 진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 나오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그러면서 자기 PR이라는 것도 강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팜플렛이 있었던 그 시대는 상당히 한계점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 SNS상의 온라인을 통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마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라는 게 많이 활성화가 되는 과정에서 요즘은 기술이 더 진화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를 넘어선 진짜 홈페이지와 흡사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 모두라든지 윅스, 워드프레스, 그 다음에 위블리 이런 무료 제작 사이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목적도 다르고 뭐 개인마다 성향이 다 다르지만요. 주로 이런 것이 활용되는 두 가지의 개념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점 개념의 이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이 됐고요.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제작에 관해서 이게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지금도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 미술가들과 연관이 있다면 상업적인 것도 좋지만 이 포트폴리오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용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홈페이지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료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외주 제작을 할 수 있는 그 유료 홈페이지로 나뉘어지죠. 무료 제작 사이트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유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자기 세계를 구축할 때, 작가로서 구축할 때 정말 유리한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하지만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료의 경우에는 아마도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 돈이 든다는 것이 이제 보수와 유지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바로바로 업데이트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유료 사이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소개하고자 하는 이런 사이트들은요,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도 한계가 있었어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왜 몽상지기가 갑자기 이 PR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우선은 처음으로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기능적으로도 잘 알지 못하고요. 하지만 그랬던 제가 홈페이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었으니 아마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들을 마련했던 거고요. 제가 할 정도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걸 웹빌더 홈페이지라고 하는데요. 홈페이지 제작이 어려운 사용자들,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디자인을 몰라도 그 이미지 배치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 다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간을 재밌게 꾸밀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 제작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느냐? 웹빌더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웹빌더라는 것은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그 디자인과 코딩이라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웹빌더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화면에서 마치 그 게시판을 작성하듯이 작성하면 그거 자체가 홈페이지의 플랫폼을 완성하게 하는 거죠. 이 웹빌더라는 게 상당히 우리 생활이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사이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진 사이트는 윅스입니다. 윅스는 사용자 친화적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 플랫폼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소개한 것들이 전부 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니까요. 그리고 무료로 시작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드래그 앤 드롭을 제공하고요. 코딩 없이 제작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보안 호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선택하실 때 반응형 구축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이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의 모두라는 제품인데요. 모두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홈페이지 솔루션입니다. 장점은 도메인이라든지 호스팅이 무료이고요. 네이버 검색 등록이 가능하고요. 저렴한 비용으로도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네이버 스토어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업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판매라든지 이런 걸 연결을 시킬 때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플랫폼이라는 거를 설명할 때 이 무료 사이트에서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메인 주소를 어렵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도메인 주소를 돈을 주고 산다 이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소가 어려운 거를 자기가 원하는 주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돈을 조금만 쓰셔도 더 이 홍보의 폭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드 프로세스인데요. 워드 프로세스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워드 프로세스 또한 반응형을 또 지원하고 있고요.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여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되기 좋은 그런 유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블리입니다. 위블리 같은 경우에는 워드 프로세스 윅스와 같이 무료 솔루션 사이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다양한 플랫폼이 있고요. 워드 프로세스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디자인하기가 쉬우면서 검색 엔진 최적화도 가능하고요. 편리하게 제작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위블리를 쓰고 있거든요. 자, 이 위에 나오죠? 위블리를 쓰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왜 위블리를 썼냐? 저는 이걸 소개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동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홍보적, 그 다음에 PR적인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제가 찾아가서 하루 한 4시간을 하루 만에 4시간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이 위블리라는 걸 썼거든요. 쓰면서 이거를 만들고 이게 한 3일 정도 제가 독학으로 공부해서 보다 보니 이 위블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이트, 저희 몽상 사이트인데요. 이 몽상 홈페이지 이걸 만드는데 한 3일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배우는 데까지 해서. 근데 그 배운다라는 것도 몇 번 제가 구동을 해보고 나서 이걸 느꼈던 거고요. 그러면서 홈페이지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예. 첫 번째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위블리라든지 윅스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상당히 낯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걸 안 지가 한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이런 홈페이지 플랫폼을 이용하셔서 자기 PR을 할 수 있다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만약에 미술가가 자기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PR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분명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블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위블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컨텐츠도 제가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윅스도 보고 다 들어가서 보는데 무료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무료의 장점과 함께 어떤 장점이 가장 컸냐면요. 디자인이 이쁩니다. 우리 미술하는 사람들 디자인에 민감하죠, 그죠? 아주 심플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료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제공되는 부분 안에서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위블리가 상당히 이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블리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위블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윅스라든지 아니면 모두라든지 이런 것들마다의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상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스토어, 국내 안에서 활성화를 원한다면 네이버에 기반한 시스템이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좀 더 홍보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뭐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고요. 위블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또 사용하셔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자, 근데 제가 써보니 되도록이면 돈을 안 쓰는 방향에서 무료 사이트에서 이거를 진행하는 게 가장 유리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가 여유가 어느 정도 있거나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그 도메인 주소를 돈으로 좀 사셔서 도메인 주소를 아주 심플하고 알기 쉽게끔 만드는 것, 이것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욕심이 난다면 그 안에서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그 콘텐츠, 디자인 콘텐츠들을 사셔서 하시면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웹빌더형 홈페이지들은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독학을 하신다면, 독학을 하셔서 만드신다면 분명 작가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많은 종류의 그 웹빌더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저는 우선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자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든지 어떤 디자인된 것이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라든지 어떠한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소속돼 있는 뭐 작업실이라든지 아니면 작가 스튜디오,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 한 문장, 이 하나의 그림, 이 하나의 어떠한 문장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요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그 다음으로 적는 거죠. 보면 드래그가 가능한 홈페이지의 경우 맨 위에 상단에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순으로 들어갔을 때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않나. 하지만 그것은 뭐 선택사항이죠. 선택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각이 돼야지만 나라는 사람을 임팩트 있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작품에 대해서 보통 그 커리어를 적을 때 연도별로 적거든요. 연도별로 적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전을 많이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전에 관해서 끊어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캐치프레이즈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생각이 담겨 있는 그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색깔, 나는 이런 거를 원한다, 아니면 이런 게 좀 더 나에게 맞다라는 부분들을,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에 맞게끔 작품을 삽입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활동을 왜 했는지, 내가 이 작품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자기 생각인데요. 이거를 길게 평론처럼 한 문장으로 한 장, 두 장으로 이렇게 만들면요, 사람들이 읽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구분을 지어서, 이것도 역시 구분을 지어서 거기에 맞는 생각, 거기에 부합한 부분들을 작품들을 구분해서 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커리어도요, 나눠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커리어를 한 방에 싹 다 적을 수도 있어요. 경력사항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자기 특색에 맞게끔 어떠한 전시의 주제를 갖고 내가 활동을 했으면 그 주제에 맞는 커리어들만 다 모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정통적인 방식, 뭐
2020년부터 거꾸로 내려가는 이런 방식보다는 자기를 표출할 수 있는 그 구분을 지어서 그 주제에 맞게끔 커리어를 정리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나열 방식도 여러 가지 플랫폼이 나와 있습니다. 웹빌더 그 무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무료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많이 이쁘고요. 그 다음에 이 올릴 수 있는 그림의 이 배열 같은 것도 자기가 충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열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신중히 골라서 만약에 하신다면 충분히 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요즘에 그 음악이 후크송이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많은 콘텐츠들, 미디어 콘텐츠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이 콘텐츠가 빨리 인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PR이라는 것도 이 영상적인 PR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이상은 홈페이지 안에서 내가 빨리 각인시키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충분히 PR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PR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PR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웹빌더 홈페이지, 무료 홈페이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영상도 있고요.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영상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어요. 뭐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있고요. 뭐 인스타 같은 그 SNS적 온라인적 홍보들이 많은데요. 자기에 맞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작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성향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분 이용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PR로 이 시대에서 작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 하여튼 이런 제가 지금 소개드린 이런 주제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작가 화이팅입니다.